오늘의 플러스, 조용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염,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뭘지 알아봅니다. 권혁수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혁수입니다. 아, 네. 예. 교수님, 네. 비염하면요. 저는 단순히 그냥 코만 막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이게 뇌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아, 네. 비염과 뇌 건강. 처음부터 질문이 되게 세게 나오십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예. 저희가 보통 비염하면은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네. 왜냐면은 이게 5년, 10년, 15년 되면은요, 익숙해요. 예.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남의 입장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 이 정도 코는 이게 정상 아니야? 이 정상의 정의가 달라지니까 네. 내가 코가 막히고 이래도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참고 살고 힘들지도 않는데 낮에 힘들지 않더라도 문제는 비염 환자분들이 대부분 밤에 코골이가 되거나 수면무호흡증이 된다는 데 문제가 예. 있는 거예요. 그럼 밤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되게 되면은 이 뇌 건강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숙면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인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3대 축을 보면 하나는 숙면, 예. 하나는 영양, 예. 하나는 운동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밤에 코골이가 있고 비염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 미세각성이라 그러는데 뇌가 깨는 거거든요. 눈은 네. 뜨지 않고 뇌는 깬다. 그러니까 얕은 수면을 갖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숙면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쭉 하면서 깼다 이렇게 하는데 이 비염 코골이 있는 사람들은 뇌가 거의 한 15분마다 한 번씩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면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세각성이 생길 확률이 한 뭐 적게는 10배, 많으면 50배까지 높아진다. 네. 그러니까 옆에서 숙면을 쭉 하고 있는데 옆에서 10분, 15분마다 주먹으로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럼 눈은 기억은 못하지만 예. 이러면서 깨는 거죠. 그럼 뇌가 당연히 숙면을 못하면은 그 이후의 영향이 이제 엄청나게 처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우리 연구들 중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자마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여러 논문들을 다 종합적으로 수십 가지 논문을 종합 결과 비염과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뇌 인지기능 저하가 거의 한 25%에서 50% 가까이 더 높다. 즉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도 이러한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 심한 분들은 이 치매 위험도 적게는 1.5배에서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낮에 힘들지 않다, 익숙하다, 코 고는 게 뭐 어때서가 아니라 그게 장기적인 미래 건강을 침해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구 결과에서도 예. 우리나라 이제 국민건강 영양조사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비염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과 나중에 치매가 생긴 분들의 상관관계가 꽤 높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이 코골이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뇌기능 저하와 연결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예. 여기서 이제 관심이 더 갈 텐데 공부를 못해요 학생들이. 그렇겠죠. 사실 밤에 잘 자야 뇌가 쉬었다가 활성화돼서 나중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데 못 쉰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원래 비염 있는 체질이 있는 애들이 걔네들이 유전적으로도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깨는 여러 연구들이 생겼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그냥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절기 봄에만 비염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이 친구들이 쭉 이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가을에 이 친구들이 비염이 있는 애들이 이제 가을에는 증상이 없으니까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니까 가을에 이 학생군과 보통 애들 비교하면 성적이 똑같아요. 평균이. 근데 봄철에만 중간고사 시간에 얘네를 해보면 얘네 성적이 한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 더 떨어집니다. 예. 비염 증상이 있을 때만. 예. 그래서 그거를 쭉 보면 결국은 다 수면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 비염 증상이 있으면은 결국 밤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되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국 걔네들이 기억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걔네들한테 적절한 치료. 여기서 제가 적절한 치료라고 하는 거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거든요. 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런 친구들에게 코에 스테로이드를 열심히 뿌리게 한 다음에 다시 성적을 보면은요. 그 시즌에도 얘네들이 성적이 보통 애들과 거의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염의 증상이 나쁠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비염이 있는 애들도 치료만 제대로 된 치료를 하면은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의 공부를 못했던 거는 성적이 떨어졌던 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비염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됩니다. 핑계 하나 생겼네요. 핑계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습 효과에도 영향이 있지만 혹시 성격이나 뭐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ADHD 이런 데도 좀 이 코막힘이 영향이 있습니까? 정말 진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예. 그 연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이제 비염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걔네들도 비염과 결국 코골이, 뭐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 비염이 있는 애들에게 이 ADHD의 발생률이 한 적게는 1.5배에서 2배도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다음에 역으로 ADHD의 모든 원인이 비염은 아니니까 ADHD의 전체적인 애들을 분석해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는 비염 치료가 안 되고 있고 비염 증상이 심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돼 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비염 조절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코골이 수면 장애가 있는 애들이 이 전두엽 기능까지도 떨어져 있어서 이게 장기적 성인까지도 이러한 전두엽 기능 저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린애들 그냥 비염 있고 많이 그런 애들 많거든요. 그것도 사실 치료 안 하면은 오늘 힘든 것만이 아니라 먼 미래에 뇌기능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인들도 똑같아요. 성인들은 더 잘 참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역시 또 비염 조절이 안 되고 코골이가 더 심하잖아요. 성인들은. 그러면은 이게 밤에 수면이 안 되면은 이제 역시 아까 학생들과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낮에 이제 생산성이라 하는데 업무의 어떤 집중도 능률이 한 35%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런 생산성에 대한 연구는 사실 미국이 엄청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 넣고 얼마나 내가 뽑아내느냐 한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프리센티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프리센티즘 이거는 뭐냐면 내가 프레젠트 몸은 거기 존재하지만 사실은 머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근을 하거나 알죠. 그러니까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몸은 현장에 있지만 사실은 아무 머리에 집중도 안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돼서 생산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걸로 인한 그래서 많은 일부 연구들에서는 비염과 연결된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사실 미국 내에서 수십조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경제적 손해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걸 향상시키느냐? 다시 이따가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간단해요. 코에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 즉 코에 스테로이드를 뿌리는 게 있거든요. 이것만 열심히 뿌리면은 다 원상 복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쉽고 답은 간단한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게 참 답답해서 제가 스스로는 저는 이제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 전도사라고 전 스스로 명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제발 좀 비염 있는 분들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 비염, 그러니까 코가 막히는 것이 뭐 나이 들어서 치매, 젊었을 때는 학습 효과나 성격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성인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에 업무 효율성에도 영향을 주는 거니 어찌 보면 국가 전반에 뭐랄까요? 국가적인 상황을 조율하고 뭐랄까 좋게 만들지 나쁘게 만들지 결정하는 게 코막힘이나 다름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비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병이 돼버렸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는 분명 어렸을 때나 대학 시절에도 비염 증상이라고 진단받은 적은 없는데 갑자기 성인이 돼서 비염을 진단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알레르기라는 걸 하니까 뭐 음식 알레르기든 뭐 이런 비염이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물어보는 거는 그거예요. 나 평생 안 그랬다. 나 평생 곡숭아도 잘 먹었고 있는데 왜 갑자기 생기느냐. 이게 말이 되냐. 아니면 약물 알레르기 마찬가지지만 평생 똑같이 잘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타치를 하게 되죠. 이게 처방 잘못한 거 아니냐. 나는 없었다. 그 답은 그냥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 60대 때도 생길 수 있고 70대 때도 생길 수 있고 뭐 복숭아 70대까지 잘 먹다가 그 여름 7월도 잘 먹다가 8월 어느 날 복숭아 한번 먹고 두드러기 나고 호흡곤란 오고 쓰러지고 그 뒤부터 이제 평생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레르기란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면역 체질이 바뀌는 건데 나이 들어서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진먼지 꼭 알레르기든 꽃가루 알레르기든 또 모든 비염이 다 알레르기는 아니고 이제 만성 비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원인 없이도 계속 생기는 것들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못 받으신 분이 많거든요. 나는 그래도 괜찮았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돌이 딱 됐는데 코도 멀쩡하고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음식 알레르기고 다 먹어. 우와 만세. 돌 데 없으니까 평생 없다. 파티 이거 아니잖아요. 다
모든 병은 살다 보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요. 물론 급성으로 비염 증상을 느껴서 병원을 갈 수도 있지만 천천히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 인지가 안 되니 내가 비염인지도 모르고 상당기가 살면 안 될 텐데 내가 비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이 참 지금 너무나 대부분 이런 상황이 너무 흔해서 예. 그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증상이 너무 오래돼서 익숙함. 그래서 두 분류가 있어요. 어쨌든 내가 코가 불편하고 뭐 눈 가렵고 콧물 코딱지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지 않거나 잘 못 느껴서도 있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예. 것도 있고 또 이제 안의 비염 환자분들이 치료를 이렇게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예. 말씀드리지만 그런 치료를 뭐 스테로이드에 대한 오해와 걱정, 귀찮고 이래서 그냥 약국 가서 항히스타민제 콧물약 사서 먹다가 예. 그거 먹어도 사실 그렇게 일부 반짝 효과지 큰 도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이제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내가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겨야 되는 몇 가지 증상을 보면은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코막힘이죠. 예. 코막힘인데 코막힘은 낮에 잘 못 느껴요 본인이 익숙하지만 입 벌리고 자는 훔치는 게 익숙해서 예. 그리고 밤에 이제 코골이가 있다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다 내가 입으로만 숨 쉬었다 그리고 한쪽 코를 막고 한쪽 코로만 숨을 쉬는데 이대로 몇 분은 숨 쉴 수 있어야 되거든요 편안하게.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코막힘을 네.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 저도 살짝 해봤는데 양쪽 느낌 좀 다른데요? 다르죠. 근데 원래 이제 코는 한쪽이 막혔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요? 어쨌든 최소한 한쪽 코라도 네. 몇 분의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몇 분을 숨을 못 쉰다? 이게 비염 코막힘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콧물이 많고 재채기 있는데 콧물 재채기 있으면 다 비염인 줄 알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감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감기를 달고 산다. 이거 비염 증상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딱지 자주 파는 분들 있죠. 예. 그러면 코딱지 파는 분들 다들 코딱지 파고 사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물론 가끔 세수하다 코 풀 때 코딱지 좀 툭 튀어나올 때 있지만 네. 계속 코딱지 파고 막 덩어리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자주 끼는 분은 비염 확률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눈 가려움증이에요. 눈 가려움증이요? 많은 분들은 코는 익숙하니까 모르는데 눈 가려움증은 못 참잖아요. 예. 화장 지워지니까. 예. 그래서 매일 안약 넣고 이렇게 사는데 눈 가려운 거는 대부분 비염 증상입니다. 네. 비염과 같이 와요. 결막염은. 그다음에 특히 눈 여기 내측 있죠. 네. 그 코와 붙어 있는 안쪽 그 눈 네. 들어가는 우리 뾰족한데. 안경바지 있는. 안경바지 예. 있는 그쪽. 예. 거기 가렵다고 계속 누르고 피날 때까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비염 증상입니다. 그 눈 내측이 바로 코와 연결되는 통로예요. 예. 눈물이 그쪽으로 돼서 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가 끊임없이 가렵다. 이거는 코에서부터 염증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코 치료해야 되고 웃기지만 눈 가려움증을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코에 비강북물 스테로이드를 뿌려야지만 눈 가려움증이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뭔가 기능이 떨어져서 비염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봄이 되면 코 막히고 하는 사람들. 네. 이런 건 영원히 치료를 못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관리를 하면서 너무 좋게 살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진먼지 비염이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 천식도 있고 어릴 예. 때부터 저는 제가 비염 천식 입원도 많이 했었고 뭐 아토피 비염도 있었고 알레르기 덩어리예요. 그렇지만 저도 지금 증상 없이 다 하고 뭐 등산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조절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조절을 안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거는 그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이렇게 중요하고 매일 써야 된다 하면은 그건 치료가 아니라 그냥 완화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질문. 이거 어차피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반짝 조절하는 거 아닌가요? 네. 라는 질문으로 또 안 써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답답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양치질. 예. 우리 양치질 시술 치약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안 하면은 이걸 하면은 잇몸병이 평생 완치돼서 예방이 돼서 이제는 양치 안 해도 되는 날이 오나요?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예, 예. 어차피 잇몸병은 양치하면 생기고 내 이빨을 100세까지 고기 씹고 살기 위해서 평생 관리하는 하는 건데. 거고 이걸 이거 완치도 안 되고 내가 평생 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네. 또 얼굴에 요즘 남자 여자 다 뭐 세럼, 에센스, 토너, 피부 관리 하잖아요. 예. 그거 언제예요? 다 증상이 트러블 없을 때 없으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 한다고 뭐 평생 노화가 완전 방지되고 이게 예방돼서 그렇네요.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아니고 예. 사실 대부분은 이거 만약에 이거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피부는 노화되고 중단하면 트러블 생긴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만약에 법으로 이걸 금지시키면은 대부분 밀수까지 해서라도 법을 어기서라도 평생 바를 거예요. 예,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비염, 알레르기 비염, 만성 비염은 어떻게 보면은 내 체질로 온 거예요. 그분에게는. 내 체질의 일부예요. 네. 그러니까 안 쓰면은 또 나빠져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고 네. 양치를 하듯이 얼굴에 관리하듯이 코에 증상이 없고 트러블이 없을 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상이 없을 때 쓰는 거라 말씀드리거든요. 예.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를. 예. 없을 때 없으라고 계속 가서 코를 건강하게 유지해라. 네. 그러면 증상 없이 잘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네. 이거를 끊임없이 뭔가 완치도 안 되는데 관리만 하는데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 네. 그런데 이것도 약이 두 종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는 증상만 반짝 좋게 해주는 거. 네. 그거는 도움은 되지만 큰 의미는 부여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 병을 좀 더 근본적으로 조절하고 억제해서 좋게 해주는 거. 네. 완치 개념은 아니지만 네. 이런 개념은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결핵 환자가 있는데 예. 결핵 환자가 말이 결핵이니까 결핵균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결핵제, 항생제를 먹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게 예. 근본이니까. 근데 증상, 기침가래가 있어. 그럼 기침가래약만 먹을 수 있잖아요. 둘 다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그냥 기침가래약만 매일 먹고 항결핵제는 안 먹고 있으면 이건 완전 미친 거죠. 네네. 근본적인 걸 먹어야죠. 그렇지만 예. 항결핵제 먹는다 오늘 반짝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하면 기침약도 먹으면서 항결핵제도 먹다가 나중에 이제 기침약 필요 없게끔 만드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된 거니까요. 되는 거. 예. 뭔데 결핵은 좀 더 근본적인 거라 보지만 이빨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네. 잇몸병 생겼어요. 그럼 소염제 먹어야죠. 예. 항생제 먹어야죠. 예. 도움 되죠. 그거 소염장제 먹을 일이 없게끔 매일 열심히 양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짝 증상을 좋게 해주는 게 있고 좀 더 관리 예방하는 게 있으면은 네. 장기적 관리 예방에 의미를 더 두어야 되는데 예. 비염 치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항히스타민제 콧물 재채기약 있잖아요. 예. 약국에서 사 먹는 거. 그거는 오늘 반짝 콧물 재채기 줄여주는 약이에요. 근데 비염 말 그대로 그때 염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염증이란 뜻이잖아요. 예. 염증을 없애주는 게 좀 더 근본적인 관리가 되잖아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가 말 그대로 코의 염증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매일 뿌리는 게 예. 더 근본적인 근본적인 치료가 완치는 아니더라도 예. 관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치를 열심히 해서 소염진을 먹을 일이 없게끔 하는 거고 피부 관리는 세럼 에센스 토너 세안하면서 얼굴에 비비크림 바르고 에코논 바르고 이런 것들이 없게 하는 것처럼 네. 결국 코에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매일 뿌려서 항히스타민제 먹을 일이 콧물제가 없으니까 네. 약 먹을 일 없게끔 하는 게 더 근본적이고 좀 더 제대로 된 치료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이게 비염에만 작용하는 건지 아니면 코 전체 막힐 때는 다 뿌려도 되는 건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코 막혔다고 무조건 우리가 비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도 맞습니다. 헷갈리고요. 이 두 맞습니다. 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네.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코 막힘에 다가 비염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비염이 코가 막힌 이유는 염증이 생기면은 거기가 이제 피부를 생각해 보세요.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빨갛게 되죠? 네. 거기가 부풀어 올라서 부어오르죠? 예. 그다음에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피부도. 거기가 흉터 생기고 피부가 까칠해지고 예. 딱딱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코 점막도 염증이 계속 가면은 그게 일시적인 부어오르지만 네. 유지가 되면 거기가 딱딱해지고 흉터가 돼서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다음에 자극되면 거기도 간질간질 따끈따끈거리고 진물도 나오는 것처럼 코도 네. 간질간질 아프거나 재채기 나오거나 콧물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예. 그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부어오르니까 결국 코가 좋아지니까 막히는 거죠, 통로가. 근데 그 부어오른 염증 외에도 코에는 구조적으로 네.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운데 양쪽 코 사이에 벽이 있어요. 이게 가운데 코. 예. 그걸 비중격이라고 하는데 네. 그 친구가 비중격이 막 구불구불 막 삐뚤어지고 이러면은요. 네. 걔가 코를 다 구조적으로 막아버려요. 아. 그런 경우는 비염 없이도 예. 코가 막힐 수가 있는 거죠. 네.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비염이란 게 평생 간다고 하지만 이제 의사가 그거를 없애는 건 아니지만 네. 내 몸의 체질이 바뀌면서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없다가 생기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비염이 심했는데 성인이 돼서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고 또 40대 생겨서 10년 고생하다가 또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있던 그 10년이든 20년 그 기간 동안 예. 이게 만약에 치료를 내가 제대로 안 했어요. 코에 염증 치료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게 흉터가 생기고 두꺼워져서 길을 막겠죠. 네. 그건 이제 평생 가버려요. 그럼 그것 때문에 코가 막혔어요. 지금 현재 비염은 없지만 과거에 있던 비염에
그 흉터가 네. 그걸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비인후과를 가서 코를 들여다보고 이게 내가 현재 비염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필요하겠고요. 예. 그런데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내가 실제 지금도 염증이 있다. 지금 염증이 대부분 콧물 재채기, 코딱지 이런 걸로 증명이 되는 거니까 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열심히 뿌려서 네. 부어 올라 좋아진 거를 다시 쪼그라뜨려서 해야 되는데 이 치료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지금 제가 가장 이 스테로이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염증 근본적인 거를 해주는 스테로이드는 전문의약품이에요. 예.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돼요. 아. 약국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약국 써서 뿌리는 그냥 사는 그거 아니다. 안 되는 거군요. 아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시게 될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아약국서 뿌리는 그거 나도 써봤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지금 그 생각하시는 그 약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예. 그럼 그 약국서 파는 스프레이는 크게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식염수 같은 네. 코 보습 네. 촉촉해 주는 거. 그거는 이제 뭐 해도 되죠. 네.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코를 뻥 뚫어 주는 약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비충혈 제거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싹 뿌리면은 갑자기 시원해요. 빵 뚫리죠. 빵 뚫리죠.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혈관을 수축시켜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혈관이 확장되면서 막 부어 오르고 막히니까 혈관을 확 쪼그라뜨려서 점막을 막 쪼그라뜨리는 거죠. 예. 그럼 얼마나 시원하고 그거 뻥 뚫려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약은 계속 쓰다 보면은요. 이제 내성이 생기고 중독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그걸 안 쓰면은 꽉 막히는. 원래보다도 더 부어올라. 아.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라벨에도 그렇고 약사님들도 이거를 처방할 때 우리가 팔 때 5일 이상 쓰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이거를 한 달, 두 달, 1년 내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코가 망가집니다. 네. 더 악화되고요.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은 구분하셔야 된다. 네. 오히려 처방받는 스테로이드는 아기들도 안전하고 예. 임산부도 안전하고 예. 학생들도 안전하고 수십 년 써도 안전하기 네.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가야지 일반 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구조적 문제 있을 때는 꼭 그런 것들은 이제 수술을 해서 치료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코막힘이 구조적인 요인인 것은 그 코에 넣는 스테로이드 이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비염과 관련된 것들이 그거에 적합한 처방이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은행에서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건 그거 아니다. 다른 거다.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요약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아이, 별 말씀이요. 뭐 진단하는 방법 여쭤보고 치료까지 가려고 했는데 아직 진단도 제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추가로 좀 더 여쭤보면요. 네. 혹시 콧물 색깔에 따라서 제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준도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뭐 이제 색깔만으로 딱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뭐 약간 상식선에서 이제 누런 콧물 나오거나 네. 초록색 콧물 나오면은 이건 이제 코 안에 부비동염이라 그러죠. 뭐 일반 말로는 이제 축농증이라고 하는데 예.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균이 잡힌 건데 결국은 이제 그럼 왜 축농증이 생기고 누런 콧물 코가래가 자꾸 이제 초록색이 생기느냐면은 우리가 코 안에 이제 동굴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디를 딱 클램프로 잡고 코 안에 물을 막 넣잖아요. 네. 머그컵 한 잔이 들어가요. 와, 그렇게 공간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럼 뭐 이게 뻥 뚫렸냐? 사실 코는 네. 이 굉장히 그 아주 좁은 복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좁아요, 되게. 예. 그게 이제 쭉 가는 건데 그 옆으로 우리 광대뼈 안에 네. 여기 있고 우리 광대뼈 안 여기 빈 공간이 있는 빈 거예요? 공간, 그다음에 이마 여기 예. 눈썹 사이에 큰 공간, 그리고 저 코 안쪽 깊은 데서도 예. 뇌 밑에 예. 공간들이 있어요. 이야. 방들이 이게 코와 굉장히 얇은 관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 옆에 있는 동굴이다 해서 부비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안 비염이 있으면 그 안까지 다 염증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부비동염은 비염과 항상 같이 오는데 그게 이제 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통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있냐면은 숨을 쉬면은 그 안으로 공기가 들어갔다 하면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네. 공기를 더 습하게 해줄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목적이죠. 코로 습기를 제거해 주고 또 소리를 낼 때 거기가 울리는 거예요. 우리 가수분들 이렇게 우리 박진영 씨도 숨 반 모아서 코로 이렇게 내라. 예. 그게 다 코 그 부비동의 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염증이 점막이 비염을 치료하면 염증이 생겨서 부어오르잖아요. 네. 그럼 코 가운데 중앙에서 각 부비동을 가는 통로가 부어오르니까 막혀요. 네. 그럼 거기가 우리가 환기가 돼 공기가 왔다 해서 그 안에 분비물도 다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고인물이 썩는다고. 예, 그 안에 예. 이제 환기가 안 되니까 그 안에 끈적하게 차오르는 게 이제 배출이 안 되면서
이제 거기 균이 자라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축농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런 코갈에 있는 거는 이제 정말 부비동염 치료를 하긴 항생도 먹어야 되겠지만 그거에 더 근본적인 건 또 다시 그게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비강공무 스테로이드를 써서 네. 그게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게 예방을 해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거는 대부분 맑은 물이에요. 네. 투명한 물 색깔. 그래서 끈적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물전 뚝뚝 떨어지고 이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고 알레르기가 아닌 만성 비염, 부비동염은 대부분 끈적하게 나와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허옇거나 투명하게 나오는 끈적함이 많고 네. 누런색은 이제 좀 심한 네.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피가 섞이는 건 굉장히 중요해야 피요.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비염 환자도 코 자꾸 파고 이런 네. 분들은 이제 코딱지에도 피 묻어 하지만 이런 피가 뭐 코딱지도 안 파고 하는 분들 계속 묻어 나온다. 한쪽에서만 나온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드물게 코 안에도 종양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쪽에서만 피가 자꾸 나온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당연히 가보셔서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봄철이다 보니까 특히 이 알레르기성 비염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은 물론 아까 말씀 주셨던 스테로이드 성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줄일 수 있는 자가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증상을요? 예. 아, 네. 우선은 알레르기 꽃가루에 대해서는요. 네. 뭐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약 쓰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꽃가루를.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행동 지침을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선은 꽃가루는 봄철 원인이 되는 거는 나무 꽃가루거든요. 나무요. 나무 네. 꽃가루인데 사실 그럼 나무 하면 요즘 뭐 허연색 솜털 같은 것도 날리고 막 네네. 소나무 그것도 날리고 예. 막 그런 꽃도 많고 그건 아닙니다. 아. 눈에 보이는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즉 바람에 날리는 거 작은 입자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거에 1등은 자작나무, 예. 1대 악당, 네. 1대 빌런이죠. 자작나무 꽃가루, 그 외 참나무, 오리나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 이제 보통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에 제일 많이 날리고요. 점심 무렵이 제일 피크인데 몇십 킬로를 날아다녀요. 몇십 킬로.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고 주변에 나무 없다고 없는 건 아니니까 사실 피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화창하고 건조하고 맑은 날에는 심할 수 있으니 그런 날에는 외출이 더 하고 싶은 봄이지만 네. 외출을 좀 심한 분들은 좀 자제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외출 후에 나가서 옷을 잘 밖에 털고 들어오면 좋고 집에 공기청정기 있으면 좀 도움 되고요. 진공청소 자주 해주시고 외출 후에 코에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식염수 코 세척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이쪽으로 물로 거의 반대로 빼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은 그 너튜브에 네, 많이 올려놓은 게 나왔군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네. 외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끼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도움은 안 되고 물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 할 때 실내 순환 바깥 공기 안 들어오게 예.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코에 열심히 비강부 스테를 뿌리는 거에 하고 항히스타민제 예. 먹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때문에 비염도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개털, 고양이 털.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역시 개털, 고양이 털 자체가 아니고 예. 그 비듬이에요. 아, 비듬. 가루, 비듬 가루.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날리면서 이제 코를 이제 비염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그거는 이제 개털, 고양이 털 그다음에 진먼지들기 네. 요거가 이제 1년 내내 집에 있기 때문에 네. 1년 내내 코 안 좋은 사람들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 작가님 개인적인 고충인데요. 식사하실 때 가끔 코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대요. 네. 그리고 러닝할 때도 또 코가 가끔 나올 때도 있는데 네. 이거 비염입니까? 그것도 비염 중에 하나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비염이에요, 그건 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염증이 있는 비염, 코 나고 재채기 있고 눈 가렵고 이거는 코에 비강부 스테로이드를 매일 써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찬 공기 쐴 때, 온도 변화 심할 때, 러닝할 때, 그리고 뜨거운 거 매운 거 먹을 때, 이럴 때 생기는 거는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고 코에 이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네. 과덕의 혈관이 막 확장됐다 줄었다 이러면서 이제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러닝 이제 봄철에 러닝도 하고 막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약이 있어요. 뭔가요? 약 중에 항콜린제라는 게 있습니다. 항콜린제. 항콜린제. 그 정확한 성분명은 이프라트로피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상품명은 공연관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예.
이프라트로피움 항콜린제 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가 스프레이를 네. 그렇게 내가 밥 먹기 전에 네. 뿌리거나 예. 아니면 운동 전에 즉 항상 콧물이 줄줄 나오는 네. 그 시점 직전에 뿌리잖아요. 예. 콧물이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이건 처방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처방전 필요해요. 아, 그래서 꼭 이렇게 혈관 운동성 비염이 있어서 이비인후과 가서 저 항콜린제 스프레이 좀 처방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럴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앞서 말씀 주셨던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이거 굉장히 진짜 유용한 약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주변에 비염 증상이 있거나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 이거 자주 뿌리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왜 이거 안 씁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는 게 중요한데 예. 제가 볼 때 처방되는 비강분 스테로이드에 아마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일 거예요. 90%는 버려진다. 버려진다. 안타깝죠. 네. 이제 첫 번째 이유는요. 우선은 이 스테로이드한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요. 뭐 안 좋은 거, 코 망가지.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비염을 잘 치료를 안 하셨던 분들은 부담되니까 야 이거 오래 뿌리면 코 망가지고 오래 쓰지 마세요. 끊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다른 스테로이드 제와는 달리 예. 우선은 내가 삼켰을 때 네. 간에서 99% 이상 없어져요. 분해돼요. 저는 생분해성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분해 없어지니까 뭐 몸에 영향을 안 끼친다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어차피 얘는 먹는 게 아니라 코에 쪼그니까 마이크로그램 다이로 살짝 바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렇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좀 생겼어요. 예. 그럼 그 균 죽이겠다고 항진균제를 먹어요. 네. 그럼 부담되잖아요. 간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먹는 거는 온몸에 피를 이렇게 녹아서 가다가 그중에 일부 피가 발가락을 싹 지나갈 때 피부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약이 죽이는 거니까 네. 그럼 많이 일어나면 세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작용도 있고. 근데 바르는 거는 거기다 진하게 바르고 전신에도 흡수도 안 되고 하니까 안전하다고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 먹는 게 아니라 코에 살짝 바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극미량으로 다 분해되는 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이게 아기들도 안전하고 만 2세에서 3세 이상 허가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임산부도 다 안전하다고 되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믿으셔야 된다. 예. 부작용 코피는 좀 더 날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때 잠깐 중단할 때 원래 비염 심하면 코피 잘 나요 또.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데 얘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 뿌린다고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언제 납니까? 한 1, 2주 열심히 매일 뿌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심할 때 써보고 뭐야 효과 없네 하고 또 괜찮으면 또 안 쓰다가 심할 때 속는 센 쪽 또 써보자 하다가 효과 없고 그래서 내 머리에 코도 뻥 뚫리지도 않고 효과도 없냐 그러다 강인돼서 네. 난 그거 효과 없어요 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누적 효과 매일 뿌리다 보면 1주 지나서 효과 나타나면서 2주째 피크가 났거든요. 네. 매일 뿌리다 보면은 된다. 네. 그러면 봄철에 비염 있는 환자를 3개월 내내 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진먼지들이 개털 고양 1년 내에서 1년 내에 뿌리면 되는 건데 네. 그거 가끔 뿌려보고 효과. 그러니까 어떤 비냐면 아까 양치를 자꾸 얘기했지만 네. 그냥 일주일에 두세 번 양치를 해보고 잇몸병 안 되는데 양치 효과 없어 하면서 양치를 안 하고 수영제 먹고 사는 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디 이건 매일 참고 뿌리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실은 많이 안 써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렇지만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꾸준히 매일 뿌려야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눈 가려움증에는 이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네. 눈꺼풀 뿌려. 근데 이 약 중에서도 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 있죠. 네. 우리 콧물질에 가릴 때 먹는 예, 거. 예. 이게 섞여져 있는 복합제 스프레이가 또 있어요. 아. 그럼 이거는 오늘 뿌려도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효과도 빠르고 봄철에 정말로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단독 제품으로 효과가 부족할 때 이 섞여 있는 걸 쓰면은 눈 가려움증도 훨씬 좋고 콧물질 때문에 효과도 빠르니까 이거 환자들이 되게 좋아하죠. 근데 문제는 얘는 아까 스테로이드 단독 제품은 하루에 한 번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열심히 매일 잘 못 쓰는데 얘는 하루에 2번을 써야지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 MBTI 물어보고 혹시 성격이 P세요? J세요? 이걸 물어보고 J인 분들에게는 예. 이거 2개 주거든요. 예. 효과 좋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P인 분들은 예. 어차피 안 쓸 건데 2번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P인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좋은 약이라도 안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봄철에 내가 너무 호증상에 미쳤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복합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섞여 있는 스프레이를 처방받아서 네. 꾸준히 쓰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가끔 주변 분들 중에서 코에
바셀린을 발랐더니 네. 난 괜찮아졌다 이런 말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맞습니까?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비염인데 비염 중에서도 또 이게 이제 굉장히 비염이 오래되거나 옛날에 수술을 받았거나 이렇게 해서 코가 굉장히 건조한 분들이 있어요. 네. 어르신분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면 코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코딱지가 계속 생기고 아프고 피나고 이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바셀린 도움돼요. 그래서 색깔 없는 순수한 이제 바셀린을 면봉에서 깊이 바르시면은 네. 우선 보습이 되니까 코근이 살아나면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인터넷이나 데 가보면 코 전용 보습제가 나온 게 따로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팁을 또 드리자면은 네. 코딱지가 자꾸 딱딱 달라붙고 예. 파면 또 피도 묻어하고 예. 피딱지 이때는 이제 바셀린보다는요 예. 항생제가 섞인 연고를 바르는 게 도움이 돼요. 항생제가 그래서 섞인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안 연고 있죠. 예. 눈에 넣는 연고, 항생제 예. 연고. 요거에 눈에도 안전하고 코에도 안전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아마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가 들어간 안 연고를 이제 면봉에다 해서 코 깊숙이 한 3일에서 5일 바르잖아요. 예. 한두 달 동안 계속 코딱지 피딱지로 고생했던 거 싹 허무하게 나버려요. 예. 정말로 좋은 치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건조하면은 이제 그냥 일반 바셀린 바르다가 하는 게 되는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코가 건조 코딱지 많을 때 도움이 되지만 그 근간에는 스테로이드라는 걸 뿌리면서 같이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라고 강조드려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코 식염수로 세척하는 거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알레르기 비염도 그렇지만 만성 비염 부비동염 특히 예. 누런 코가래 코 자꾸 나오고 코 되게 지저 이런 분들에게 이건 물리적으로도 끈적한 코를 빼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코가 끈적하거나 아니면 코가 너무 건조할 때 코 점막 기능을 못 해지거든요. 예. 그거를 싹 제거해 주면은 코 점막 기능이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비염 있는 분들. 또 감기 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염수 코 세척도 같이 하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치료를 약간만 좀 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만성 비염 부비동염의 예방과 관리의 제1번은 코에 스테로이드를 예방적으로 뿌리는 거다. 오늘 네. 뿌려도 효과는 없지만 네. 장기적으로 간다. 그게 스테로이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근간 이게 양치질로 비유하면 되는 예. 거예요. 그다음에 외출 후에 코감기 걸렸을 때 끈적한 거 요즘 코가 안 좋을 때 그거를 훨씬 깨끗해 해 주는 게 식염수 코세척이다. 예. 그래서 식염수 코세척은 어떻게 보면 치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정말 도움되고 그렇지만 양치만 열심히 하고 안 해도 괜찮은 거. 괜찮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보조지 네. 얘가 메인은 아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 반짝 그래도 콧물 재채기 가려움치고 눈도 가렵고 할 때 이제 추가로 쓸 수 있는 먹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예요. 예. 이건 오늘 먹었다 안 먹었다. 근데 네. 우리의 목표는 스테로이드 열심히 매일 쓰고 필요하면 코세척도 하고 하면서 항히스타민제가 안 들어가게. 먹을 일이 별로 없게끔 네. 이거고 항히스타민제에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1세대 졸린 약이 있거든요. 예. 졸리고 입마른 1세대 약.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매일 먹으면요. 어르신들은 치매 위험도 높고 인지기능 장애도 생길 수도 있고 요즘 도로교통법 4월 우리 초에 개정됐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아주 정확한 명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게 약하게 써 있지만 졸린 이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졸린 일상이상자는 절대로 비염 환자들 드시면 안 되고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졸리지 않은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약국서 사 먹을 수 있는 거 3개만 딱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졸리지 않은 거 누구도 대부분 안 좋고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는 거는 성분이 팩소페나딘이에요. 네. 팩소페나딘. 네. 그래서 이 팩소페나딘이라는 건 가장 졸리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다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로라타딘. 네. 일반 약입니다. 로라타딘. 세 번째가 세티리진.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거예요. 예. 우리 뭐 지땡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세 번째 이거가 세티리진. 요것도 많이 먹고 임산부도 안전하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약국서 사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이상생장이다. 하루에 한 알이 정식이지만 네. 심하면 봄철에 아침 저녁 2번 먹어도 된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요게 세트로 네. 치료를 좀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예. 약을 통해서 치료받는 방법 이제 쫙 우리가 이해를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약도 중요하지만 모든 병이 생활 습관만 개선돼도 거기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비염에 안 좋은 생활 습관 이것도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자, 비염에 안 좋은 생활 습관. 근데 이제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시기를 코가 건조해도 비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셨으니 집을 약간 스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원인에 따라 다른데 비염의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진먼지 진드기예요. 아, 진먼지 진드기. 그러니까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다 많은 경우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으면서 꽃가루까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압도적으로 진먼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진먼지 진드기가 사실 침구류에 엄청 많이 살거든요. 네. 우리 여기도 있고 다 예. 있지만, 근데 진먼지 진드기가 제일 행복한 게 습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습도가 한 50%가 넘으면 천국이 돼요.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집에 가습기를 많이 트는 게 오히려 진먼지 진드기, 그러니까 이건 알레르기 검사 해보셔야죠. 그래서 네네. 내가 진먼지 알레르기 있다, 가습기 금지입니다. 근데 알레르기 비염이 없다, 그러니까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없다, 그러면 가습기 트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코에 습하다 이거 할 때 가습기가 무조건 도움되네요. 가습기에 또 사회적 이슈도 많았고 맞아요. 관리도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습도계를 집에 하나 놓는데 그게 습도계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디지털도 그렇고 매뉴얼도 그렇고 하나 사놓으시고 예. 이제 30% 이하가 되면 코가 건조증이 심해지거든요. 네. 그럴 때는 가습기나 뭐 젖은 수건 널어도 되고 네. 하는 것도 있지만 50%가 넘지 않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40% 전후로 해서 네. 필요에 따라 가습기를 살짝 써보는 예. 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코와 기관지 점막에 습하게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예. 환경보다는 나만 물 많이 마시면은 코 자체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뭐 굳이 환경을 막 한다보다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 또 하나는 이제 염증이 있을 때 혈관이 확장되면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은 사실은 코에 혈관 확장도 더 나빠집니다. 코 막힘도 더 심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환경 관리 입장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진공 청소기 같은 거 쓰실 때 네. 이 헤파 필터가 좋은 걸 써야 돼요. 네. 진공청이 되면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이제 나중에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예. 거기에 다시 그 모여있던 온갖 진먼지, 다시 꽃가루 다 나가는군요. 나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나가는데 그거를 공기청정기급에 예. 헤파 필터가 딱 막아서 예. 그 나가는 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청소하고 더 나빠진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좋은 청소기를 쓰는 게 이런 비염 환자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외에도 뭐 진먼지 진드기 있는 환자분들은 이제 침구류 관리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것들은 따로, 근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따로 이렇게 너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쭉 말씀 들어보니까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좋은 가정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가죽 쇼파보다도 천 쇼파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 질감이 네.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요. 네. 근데 그것도 그러면 사실 비염 심한 사람들은 쇼파도 바꿔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진먼지 진드기에서 좀 더 관리법 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먼지 진드기는 이제 거미류예요, 거미류. 예. 그러니까 거미의 친척인데 크기가 0.2mm, 0.3mm 돼요. 그러니까 1mm보다 작은 건데 우리 걔네를 키우면요, 막 조금 꼬물꼬물게 귀여워요, 되게. 예. 보여요. 눈에 보여. 아, 보여요? 보이죠.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친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잘 못 보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사람의 비듬을 먹고 살아요. 떨어져 있는 거 파고들진 예.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누구나 다 1g 정도의 비듬을 떨어뜨리고 살거든요. 네. 피부 각질을. 예.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얘네 먹이가 되고 습도에서 물을 먹고 살고. 그러니까 정말로 얘네들은 그 사람이 누워 자는 천소파 아니면은 친구가 완전히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거기다 개고양이까지 키우면은 야. 동물 비듬도 있으니까 이제 더 천국. 그러니까 개고양이 알레르기인 분들이 또 다 대부분 진먼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천국이 되는데 이 친구들을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모든 생활 습관이든 뭐 진공 청소기든 뭐든 간에 효과가 만약에 이걸 열심히 했을 때 10이면은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 코에 뿌리는 비건모스테리 효과가 100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뭘 해도 10밖에 안 되지만 그거라도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천수파 없애야 되죠. 예. 카페트 없애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침구류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이제 가장 천국이기 때문에 매트레스를 진먼지들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건 어떻게 거기에 합니까? 제일 좋은 게 매트레스 커버를 쓰는 겁니다. 커버를. 매트레스 커버 재질 중에 예. 타이백 재질이 있어요. 타이백이요. 타이백 예.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재질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하얀색 이런 건데 예. 요 재질이 공기는 통하면서 방수도 되고 예. 진먼지 가루도 통과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재질도 여러 회사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매트리스를 360도 네. 지퍼형으로 쌓이는 그런 것들을 사서 매트리스 커버하면은 그런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진먼지 같은 경우는 55도 이상에서 죽어요. 네. 그러니까 침구류,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보통은 2, 3주 안에 한 번씩 60도에서 빠는 거예요. 네. 여기서 팁을 더 드리자면은 비누 넣고 빠시면은 막 4번 헹구고 겉보생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누를 넣을 필요 없고 예. 좀 자주자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비누 없이 한 번 60도 세탁, 한 번 헹군 끝. 아. 그러면 뭐 사실은 한 3, 40분 안에 끝나거든요. 예, 예. 그걸 자주자주 해주시라. 그다음에 베개도 가급적 베개도 타이백 커버가 있고 네. 가능한 메모리 폼이 좀 더 좋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시면은 조금 더 진문지 알린 분들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비염도 유전이 됩니까? 나의 유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기 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아토피 피부염, 식품 알레르기 이것도 시작한 게 비염도 가고 천식도 가고 제가 딱 그렇죠. 다행 약물 알레르기까지. 예, 예. 그래서 이게 세트로 다 오는데 이러한 알레르기 체질이 네. 이제 하나가 연결되는 게 50% 유전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아토피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 있으면 애가 생길 확률이 50%. 예. 둘 다 있으면 75%.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럼 환경적 인자죠. 그렇군요. 그래서 대기 오염 많은데 미세먼지 큰 길가에 사는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네. 어렸을 때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네. 또 놀라운 사실 잘 들어보세요. 예. 타이레놀 많이 먹는 친구들이 예. 또 이런 비염 천식의 위험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이 안전하다고 되어 있지만 얘네들이 몸에 산화 스트레스 예. 그러니까 몸에 어떤 나쁜 산소를 증가시켜요. 예. 그런 것들이 면역을 자극해서 이런 면역 조절 이상으로 천식비염의 위험을 높인다고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렸을 때 이런 해열제로 이런 아세타미노펜이라 그러죠. 이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소염 진통제 계열을 먹는 게 훨씬 더 안정되어 있어서 네.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끼치긴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비염에 대한 오해 다 풀 수 있었고 또 해결 방안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해결 방안이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기승전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 그리고 그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는 앞서 말씀 주시기를 2세, 3세 아이들에게도 처방이 되는 굉장히 안전적인 약이다. 맞습니다. 장기 투약이 돼도 된다 말씀 주셨는데 한번 그거만 한번 강조해 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저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써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예. 이게 정말로 안전하다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 결과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연구가 된 거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도 전 세계 알레르기 비염의 임상 지침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바뀐 게 뭐냐면 비강분 스테로이드의 중요성과 안전성과 이걸 매일 써야 되는 걸 더 강조하는 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네. 매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부디 꾸준히 매일 쓰시고 가끔 쓰지 마시고 효과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매일 쓰다 보면은요 1, 2주 후에 여러분들 숙면이 되고 머리가 깨끗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참고 매일 써주세요.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야 이거 치매 예방에 학업 능력 증진에 업무 효율성 증진에 만병통치약입니다. 제가 갑자기 뭐 이렇게 약장사 돌팔이 약장사가 된 것 같은데요. 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원인을 해결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오늘 꼭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병원 예, 가세요. 그렇죠. 그 처방전이 있는 약입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그냥 사는 그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권혁수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교수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